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연휴를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일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번에 며칠 전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한강이란 작가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판도 있고 아마 찬성하는 글도 있는 것 같은데, 찬성하는 글 중에는 청와대 페이스북이 이 글을 자세히 소개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코멘트를 단 건 아니고 소개했다는 것은 뭐 동의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조갑제닷컴 회원 토론방에 이희도라는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영어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강 can't represent South Koreans. 한강이 한국 사람을 대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왜 이 영문으로 된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보니까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희도 선생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뉴욕타임스에 실은 글을 보고 너무 경악한 끝에 직접 댓글을 달려 했더니 댓글 창을 이미 닫았더군요. 할 수 없이 에디터에게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에 절망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아주 영어 실력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읽어보니까 아주 요점을 딱 정확한 영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비판글보다 핵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강시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은 한국 사람들의 다수 의견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 전형적인 한국의 좌파들 선전을 대표하는 시각이다. 지난 60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한국전 이후에 계속되어 온 좌파적 선전을 대변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지금 내용이 보면은 트럼프가 전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사람은 몸서리가 쳐진다, 이런 내용이고, 그것은 주로 핵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고 주로 트럼프가 북한이 동맹국과 미국을 위협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비판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판한 글이 한강시의 칼럼의 주제였고, 그 비판을 하는 중에 문제적 용어 선택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한국전을 플락시 워, 대리전이라고 했다든지, 노건리의 사건을 학살이라고 표현했다든지, 그리고 미군이 한국 사람을 서브휴먼,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고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라는 표현 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보고 아마 이희도 선생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에 보낸 비판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최소한 한강시는 미국에 대한, 특히 한국전에서 미국인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트럼프를 비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균형 감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에서 3만 명 이상의 군인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다쳤고, 그 덕분에 한국이 살았고, 지금도 한국이 그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전쟁 중에 일어난 이 노건리 사건을 학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더구나 뉴욕 타임스에 쓴 글에 어떻게 학살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촛불 캔들라이트 레보루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강 씨는 촛불, 요새 흔히 유행하는 촛불 혁명이죠. 그 촛불 혁명을 미화하는 표현을 한 데 대해서도 이희도 시인은 그것은 촛불 혁명이 아니고 한국의 부패한 언론이 선동한 맙 자스티스다. 맙 자스티스. 맙 자스티스란 말은 군중의 정의다 이런 뜻이죠. 이건 좋은 말로 해석하면 직접 민주주의라는 뜻이고, 맙이란 것은 군중 또는 폭도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우격다짐으로 군중의 힘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을 맙 자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들라이트 레보루션은 맙 자스티스였다. 이렇게 좀 점잖게 지적을 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재밌습니다. 한강 씨는 알아야 된다. 세계 사람들이 이런 논리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류건일 선생도 아주 점잖게 이 한강씨는 아마 나이가 47인 것 같은데 점잖게 충고를 하면서 어떻게 미국 신문에 쓰는 칼럼에서 지금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그 원천인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 없느냐. 양비론이라도 갖춰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양비론도 안 되지만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쟁 위협도 나쁘고 미국의 전쟁 운동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양비론이 됩니다. 물론 그 양비론은 말도 안 되는 양비론이죠.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핵무장하지 않은 남한을 쓸어버리겠다는 공갈을 칩니다. 위협을 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핵무장한 체제에 대해서 그런 위협을 가하는 수는 있겠지만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핵으로 쓸어버리겠다고 이 공갈치는 것은 이 자체가 반인류 범죄고 문명에 대한 도전이고, 이게 좀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야만 상태, 외교가 없을 때의 이야기죠. 그 정도의 행동을 하는 이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없고, 그런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트럼프만 비판한다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양비론도 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핵 위협과 트럼프의 강한 발언은 동격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더 위험한 말을 하고 트럼프는 자위적 차원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동맹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들어갑니다. 위해서 하니까 두 사람을 다 전쟁광으로 모으는 것은 너무나 트럼프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러나 유건일 선생은 그 정도 형식적인 공평성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글은 미국 독자를 위해서 쓰는 글인데 김정은 비판은 없고 트럼프가 마치 전쟁을 위협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떨고 있다. 아니, 트럼프가 말하는 전쟁은 김정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말하는데 왜 한국 사람이 떨어야 되죠? 김정은이가 한국을 공격한다고 위협할 때,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할 때 그때 한국 사람이 떨어야지. 왜 미국이 북한을, 우리의 적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할 때 왜 우리가 떨어야 됩니까?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심해야 될 때 떨고 북한이 위협할 때는
뜨는지 안 뜨는지 모르지만 일체 언급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양식,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잖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해서 청와대가 페이스북으로 상당히 소개를 했다니까 뭐 짐작 안 갑니다. 그 한강시의 시각이 청와대의 시각과 맞다는 일종의 자기 고백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에서는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 일종의 무조건적 평화론이죠. 이 무조건적 평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이야기하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이것을 무조건적 평화론이라고 합니다. 이 무조건적 평화론이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파산하느냐? 그 사람한테 딱 질문하면 됩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면은 이 무조건적 평화론의 그 실체가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좌파 언론 매체의 여자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꾸 평화 이야기하기에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아무리 정의로운 전쟁보다도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질문을 하겠으니까 대답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25 때 우리가 남침을 당했는데 그때 국군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때 국군이 평화를 위해서 항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yes, no 둘 중에 하나로만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했다는 게 뭡니까 그게. 그때 전쟁을 선택했으므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 자유민주국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 순간의 위대한 선택,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위대한 선택, 그것을 뒷받침한 유엔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것, 이런 걸 다 뭉치면은 그야말로 세계를 살린 한국이 그 기간이 아주 위대한 순간입니다. 6.25가 났을 때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 북한 뒤에는 스탈린의 소련과 모택동의 중공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탱크, 비행기, 그리고 작전 계획까지 짜주었어요. 모택동은 약 6만 명의 주로 조선족으로서 중공군에 있던 사람들을 교환시켜가지고 3개 산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앞세우면서 기습했습니다. 그때 한국군은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전투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나라 같으면 항복해. 그런데 놀랍게도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대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막대기와 돌멩이로도 싸우겠다. 그러니까 무기를 빨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미군이 올 때까지 미군이 와서 최초로 교전하는 게 7월 5일입니다. 그럼 6.25 나서 7월 5일까지 이 10일간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홀로 외롭게 소련, 중공, 북한의 연합 세력과 맞서서 한국을 지키고 결국 세계를 구한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런 위대한 전쟁 선택이었는데 이것이 한강씨 같으면 어떻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그때
전쟁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통일되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때 전쟁을 선택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소설을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평화냐 전쟁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전쟁을 선택한 게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죠. 그때 15만 명의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그 15만의 일본군은 잘 훈련된 조총으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유럽에 상륙했으면 유럽에서도 아마 당할 군대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 조선조가 항복했어야 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한강시한테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평화는 절대적 가치가 아닌 거죠. 또 한 분 있습니다. 서기 670년에 당나라가 신라와 손잡고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신라 지도부가 당나라와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롭게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평화를 선택을 했으면 신라까지 다 당나라 속국이 되어가지고 한민족은 거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한민족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그때 신라의 지도부가 전쟁을 선택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 강국과 대당 결전을 통해서 당나라 세력을 6년 뒤에 몰아낸 덕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강시 같은 한국의 그 많은 무조건적 평화론자들한테 그때 그럼 신라가 전쟁하지 않고 당나라에 순응해가지고 살았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문이 막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한강 시가 적절하지 않는 표현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지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미국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최고 신문이죠. 약간 리버럴 쪽입니다만은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읽는 그 사람들이 한강시가 쓴 글을 보고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데 미국 사람들이 화를 안 냈겠습니까? 그럼 그 글을 쓴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글을 봤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이라는 것은 우선 사실에 기초를 하고 공정하게 써야 됩니다. 공정한 것이 가장 큰 설득력입니다. 공정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글에 대한 이 비판이 그렇게 이렇게 또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역시 한국이란 나라가 민주적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서 거기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론 자유가 존재한다는 증거니까 이 현상은 한강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가가 가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소설을 쓰다가 보니까 이 관념 속에서 소설은 세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주인공을 마치 이 인형처럼 이렇게 부리기도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논하기 시작을 하면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관념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소설가가 현실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좀 치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기자가 소설을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강시 같은 소설가가 이런 기자가 써야 할
글을 쓸 때는 조사가 필요하다.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조사한 사람만 발언권이 있다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